여러분 안녕하세요. 4학년 2학기 국어 수업을 함께하고 있는 문어쌤 류효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수업 시간인데요. 교재를 보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수업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마음을 전하는 글쓰기입니다. 마음을 전하는 글쓰기. 여러분 교재 준비됐나요? 그러면 교재를 보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 교재에 여러분의 이름을 먼저 적어주세요. 오늘 공부할 우리 국어 내용은요, 쓰기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어떤 쓰기냐고요? 바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4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가 있다면은 교과서 2단원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단원 내용을 함께 살짝 살펴보고 그 2단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짧고 그리고 우리가 재밌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교과서 화면에 가져왔어요.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여기 60쪽, 61쪽을 직접 한번 펴봐도 좋아요. 우리 함께 한번 여기 교과서를 볼까요? 2단원이죠.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요 라는 단원인데요. 여러분은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본 적이 있나요? 떠오르는 글이 있죠. 내 마음을 전하는 글. 짧은 편지글 혹은 메시지 같은 거 글을 써본 적 있나요? 있죠. 누구에게 썼어요? 어머니요? 아버지요? 친구요? 선생님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 편지를 써본 경험 그리고 메시지로 마음을 전달해본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도 바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너 미워! 미워! 네가 먼저 그랬잖아! 흥! 셋. 나와 다툰 친구에게 쑥스럽지만 용기 내요. 지금 보니까 두 친구인 것 같아요. 친구끼리 어땠어? 다퉜어요. 싸웠어요. 여러분 싸운 적 있죠? 선생님도 많이 싸워봤어요. 친구랑 잘 지내다가도 친구가 갑자기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여러분도 실수로, 선생님도 그런데 실수로 갑자기 짜증이 나서 막 짜증을 낸 적도 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잘 지내던 친구랑 다투고 나서 불편했어요. 그래서 쑥스럽지만 용기를 내서 미안해. 나도 미안해. 미안해라는 말 써본 적 있죠. 이렇게 미안해라고 말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 친구가. 맞아. 다시 전처럼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혹은 전보다 친구를 이해하고 친구도 나를 이해하는 더 가까운 사이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미안해라는 말을 쓰면은 다친 마음, 서로 화를 내고 짜증내고 다투다 보면 서로 마음이 다치잖아요. 그죠? 분명 그런 속상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미안해라는 말을 쓰면은 이 다친 마음을 만져주면서 서로 용서하게 돼요. 미안해 하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사르르 풀린 적 있나요? 맞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미안해를 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어요. 이런 미안해 하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쓴다는데 여기 말을 했잖아요. 근데 말 대신 이번에는 뭘로 하자고? 글로 하자고. 글로 하자고 해요. 도대체 왜 글로 내 마음을 표현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미안해 하면서 하면 되는데 글로 이렇게 미안해 쪽지를 쓴다거나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혹은 아니면은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 아버지, 어버이날이라서 편지를 썼어요. 사랑합니다.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거 왜 글로 쓸까요? 맞아. 말로 하기 어때요? 조금 쑥스러워요. 그리고 길다 보니까 말로는 다 전달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힌트가 있네. 자신의 마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글로 써요.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잘 전달하기 위해서 글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편지를 받아본 적 있나요? 거기에 적힌 글을 읽고 마음을 내가 확인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래,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마음이 잘 전달되기 때문이야.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유로 오늘은 마음을 전하는 뭐를 써보자? 글을 간단하게 한번 써볼 거예요. 오늘 공부할 내용을 먼저 살펴볼까요? 마음을 전달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글을 써보겠죠. 가장 먼저는 활동 1에서는 글 쓰는 방법을 알아요. 글 쓰는 방법을 알았으면은 이제 글에 들어가는 내용을 정리해야 돼요. 마지막! 내용을 정리했으면 그 내용을 바로 글로 나타내면 되겠죠. 글쓰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교재 그리고 국어 교과서도 있으면 참고하면 좋아요. 그리고 필기구 이렇게 준비를 했죠.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전하는 글 쓰는 방법을 먼저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마음을 글로 써서 전해본 경험을 한번 얘기해 줄래요? 아까 두 친구가 싸우고 나서 이렇게 마음을 전했는데 글로 여러분은 마음을 전달해 본 적이 있나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선생님 사진을 준비했는데 바로 누구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맞아! 선생님께 전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릴 적에 선생님께 이렇게 편지를 써본 적이 많아요. 특히 언제 썼겠어? 스승의 날 때 선생님께 편지를 써본 경험이 있죠? 그렇게 해서 요 사진을 보니까 아 선생님께 마음을 전했구나. 어떤 마음을 전했겠어요? 선생님께 전하는 마음은 우리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떤 마음을? 당연히 위에 감사한 마음이겠죠? 혹은 또 감사한 마음이랑 비슷한 마음 뭐 있어요? 고마운 마음. 또 선생님 만나서 올해 너무 기뻐요. 기쁜 마음. 혹은 학교 생활이 너무 즐거워요. 행복한 마음. 등등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을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것을 표현하면서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위에 있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현을 해야겠죠. 감사해요. 혹은 고마워요. 선생님과 올해 같은 반이 되어서 참 기뻐요. 또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도 분명히 글로 써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선생님이 선생님께 편지를 쓰는 이 마음을 예로 했는데 여러분의 경험은 어떤 건지 여러분의 경험을 여기에다가 적어주세요. 알겠죠? 아마 엄마에게 글로 마음을 전달해 본 경험, 혹은 아빠에게 내 마음을 글로 표현해 본 경험, 혹은 친구에게, 동생에게 등등 참 많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떠오르는 그 경험을 여기에다가 선생님처럼 적어주세요. 네, 다 적었으면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편지가 나왔어요. 누구에게 보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네. 맞아요. 여기 있는 안창호 선생님이 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면 안창호 선생님은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썼네요. 그러면 편지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편지 읽기 전에 선생님 퀴즈 낼 게 있어요. 여기 나오는 안창호 선생님이 누군지 아나요? 안다고요? 처음 듣는다고요? 맞아요. 이 안창호 선생님은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즉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가 있어요. 바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독립운동을 이끈 분이 바로 안창호 선생님이세요. 여기 있는 사진에서는 바로 이분이세요. 이분. 안창호 선생님, 이분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냐 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우고 교육하는 것을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실력 키우고 교육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맞아. 학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이렇게 지배하면서 그때 한국 사람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똑똑해지면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멍청해지길 원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안창호 선생님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똑똑해져야 된다. 그래서 실력을 길러야지 독립할 수 있어요 하면서 학교를 만드셨어요. 바로 대성학교를 만들고서는 우리 한국인들이 교육하고 실력을 기르는데 앞장섰답니다. 이 안창호 선생님 이제 조금 알겠죠? 이 안창호 선생님의 아들 여기 보니까 아들 중에서 필립이라고 하네요. 필립이 뭐냐면 밑에 보이는데요. 반드시 독립을 이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필립이죠. 여기 사진 중에서 안필립 바로바로 누구냐면요.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딸은 아니겠지. 바로바로 큰 아들이에요. 안필립은 바로 여기 서 있는 멋지지. 이 여러분과 지금 거의 또래로 보여요. 이 사진에서 보면은. 그래서 요 아들에게 쓴 편지예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아들 필립. 어머니의 편지를 받아보았다. 네가 넘어져 팔을 다쳤다는 소식이 들어있어 매우 걱정되는구나. 팔이 낫거들랑 내게 바로 알려라. 한 학년 올라가게 된 것을 축하한다. 아버지는 무척 기쁘구나. 나는 이곳에 편안히 잘 있다. 미국 국회의원들이 동양에 온다고 해. 홍콩으로 왔다면 그들이 이곳에 들르지 않아 만나지는 못했단다. 나는 곧 상하이로 돌아갈 거란다. 내 아들 필립아, 키가 크고 몸이 커지는 만큼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 한다. 네가 어리고 몸이 작았을 때보다 더욱더 힘써야 하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네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구나. 너는 워낙 남을 속이지 않는 진실한 사람이라 좋은 사람이 되기도 쉬울 거란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진실하고 깨끗해야 해. 또 좋은 친구를 가려 사귀어야 한단다. 그게 좋은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지. 더욱 부지런해져라. 어려운 일도 열심히 견디어라. 책은 부지런히 보고 있니? 아무 책이나 읽지 말고 좋은 책을 골라 꾸준히 읽어라. 좋은 책을 가려보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이란다.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책을 읽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 책은 두 종류를 택하렴. 첫째는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본받을 수 있는 책이고, 둘째는 너의 공부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한 책이다. 또 우리 글과 책을 잘 익혀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 말을 따라주겠지. 너를 믿는다. 1920년 8월 3일 홍콩에서 아버지 안창호 선생님이 아들 안필립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제 한번 물음에 답해 볼까요? 안창호 선생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맞아. 지금 홍콩에 있어요. 홍콩. 이 홍콩에 있으면서 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마 아버지는 일 때문에 지금 보니까 아들과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로서 아들의 안부를 듣고 있고 아들이 다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홍콩에서 편지를 써서 말이죠. 2번.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나요? 앞에 나오는데 찾았나요? 선생님이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좋은 사람이 되려면 진실하고 깨끗해야 돼 라고 했어요. 또 뭐라고 했냐면은 좋은 친구를 가려 사귀어야 한단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조건이래요. 그럼 두 번째 조건도 있나요? 바로 부지런해져라. 그리고 어려운 일도 열심히 견뎌라. 이렇게 또 한 개 더 덧붙이자면 책을 부지런하게 보라. 이렇게 참 많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즉 아버지께서는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냐 하면 진실하고 깨끗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과 사귀고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좋은 책도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찾아서 여기에 선생님처럼 적어주면 돼요. 근데 부지런하게 책을 읽으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어떤 책을 읽으라고 했어요? 선생님 기억나는 것은 2가지 책을 읽으라고 했는데요. 기억나나요?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본받을 수 있는 책. 이 첫 번째 책이고요. 2번째는 공부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책이에요. 좋은 사람 이야기 그리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책. 이렇게 읽으라고 하네요. 이거 보니까 역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 같죠? 여러분도 이런 말 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버지 안창호 선생님이 아들에게 쓴 편지를 읽어봤어요. 이 안에서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왼쪽 친구부터 한번 볼게요. 아버지가 아들과 관련된 일을 떠올리며 쓴 것 같아. 바로 어떤 관련된 일을 떠올리면서 썼어요. 2번째, 축하한다, 기쁘구나 와 같은 표현으로 글쓴이의 마음을 드러낸 것 같아. 맞아. 마음을 전하려면 그 마음과 관련된 표현을 써야 돼. 표현. 그죠? 내가 축하하는 마음이면 축하한다. 기쁜 마음이면 기쁘구나. 너무 기뻐. 이렇게 표현을 해주어야겠죠. 그리고 열심히 견디거라. 꾸준히 읽어라와 같은 표현으로 아들에게 당부했어. 맞아요. 이런 표현으로 당부도 했어요. 또 안창호 선생님은 아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전했을까? 보니까 선생님은 이걸 보니까 편지글에 아들의 마음을 잘 고려해서 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면서 이렇게 썼어요. 상대방을, 내 편지를 읽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글을 써주어야겠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 편지글처럼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려울까봐 선생님이 보기를 준비했어요. 여기 있는 보기를 에 있는 낱말을 골라서 아래에 넣어 볼 거예요. 선생님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글을 쓸 때 뭐뭐 한 점은 무엇일까요? 뭐뭐 한 점? 글을 쓸 때 여기 6가지 낱말 중에 뭘까요? 맞아요. 고려한 점. 고려라는 게 뭐냐면 떠올려서 생각한 거예요. 글을 쓸 때 생각한 점은 무엇인가요? 하니까 읽는 사람을 생각했는. 읽는 사람 누구였어? 바로 아들이었죠. 그 아들을 떠올리면서 글을 썼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글을 쓴 이유는 뭐냐면 안부를 묻고 당부할 말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떤 마음을 전했나요? 어떤 마음을 전했어? 맞아. 누구를 걱정했겠어? 아들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들이 다친 일을 걱정했어요. 아들이 다친 일을 걱정했어요. 그리고 한 학년 올라간 것은 축하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라고 당부했어요. 무엇이라고? 이 마음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맞아. 표현해야 된다고 했죠? 무엇이라고 표현했나요? 걱정되는구나. 축하한다. 힘써야 한단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조금 알겠죠? 그러면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첫 번째,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일을 떠올려요. 일 떠올리고 나서는 그때 글에서 전하려는 마음을 생각해야겠죠. 내가 그때 그 일에서 떠오르는 내 마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는 당연히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내 표현을 구체적으로 써요.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상대방이 내 편지를 읽고 나서 내 글을 읽고 나서 마음이 어떨지 상대방을 배려하고 짐작하면서 글을 써봐요. 그렇다면은 내 글을 다 쓰고 나서 바로 글을 주기 전에 내 글을 쓴 글을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마음을 전하는 글을 한번 쓸 건데요. 가장 먼저 그러면 글을 쓰려면은 뭘 떠올리랬어요? 맞아.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일을 떠올리라고 했잖아요. 맞죠? 이 친구들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왔네요. 나는 새 신발을 사준 어머니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오, 좋겠다. 고마워요. 기분이 좋죠. 내 새 신발을 사준 엄마께 고마운 마음. 친구를 놀린 적이 있는데 그때 바로 사과하지 못했어. 지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옛날에 친구 놀린 적 있죠? 그때 지나고 나니까 괜히 미안해요.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일을 떠올렸네요. 얼마 전에 다쳐서 보건 선생님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그때 참 고마웠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어.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편지로 쓰고 싶어. 이 친구는 다쳐서 치료받은 일을 떠올렸어요. 치료받으니까 참 감사하죠. 근데 고맙다라는 말을 못했어. 그러니까 이걸 편지로 쓰고 싶대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쓰고 싶어요? 응? 어떤 일이 떠올라요? 여기 말풍선에다가 한번 그 내용을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선생님 위층에 살거든요. 주택에서. 근데 아래층에 사는 아주머니께서 항상 이렇게 만날 때 인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늘 밝게 먼저 인사해 주시는 아래층 아주머니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 이제 무게가 조금 무거워서 걷다 보면은 소리가 나요. 여러분도 층간 소음 들어본 적 있죠? 그런데 소리가 나는데도 아래층 아주머니께서 이것을 좀 이해해 주셔요. 그래서 선생님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선생님 이렇게 예로 들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떠오르나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떠오르는 일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정리해 볼 거예요. 마음을 전하려는 마음, 있었던 일,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을 차례대로 정리해 볼 거예요. 선생님 일을 예로 들어볼게요. 선생님 누구한테 마음을 전한다고 했어? 맞아. 아래층 아주머니에게 전한다고 했죠. 전하려는 마음은 뭐예요? 감사한 마음이에요.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있었던 일은 먼저 동네에서 만나면은 이렇게 집 앞에서 만나면은 인사를 먼저 해주세요. 기분이 좋은데 근데 부끄러워서 인사를 먼저 드린 적이 잘 없어요. 그리고 밝게 인사해 주시는데 크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쭈빼쭈빼 이렇게 제대로 잘 전달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전달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써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다면 어떤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마음 어쩌면 좋아요? 인사해 주셔서 늘 기뻐요. 덕분에 기분이 좋아지고 밝아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죠? 그러면은 내 마음이 잘 전달될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글로 쓰면 돼요. 이 글 쓰기 어렵다고요? 아니요. 앞에 여기 정리한 것들을 이어서 표현하면 돼요. 아래층 아주머니께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동네에서 만나면은 늘 먼저 인사해 주셔서 기분이 좋아지고 기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부끄러워서 먼저 인사를 드린 적이 없네요. 하지만 늘 아주머니께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 표현하고 싶어요.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글을 써도 어느새 글이 다 완성됐죠. 앞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써주면 된답니다. 여러분 교재에 그러면은 내 마음을 담아서 글로 표현해 주세요. 어느덧 수업을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은 바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알고 글을 써봤어요. 그랬죠? 그러면은 배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은 바로 이 네 가지였어요. 가장 먼저는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일을 떠올려야 돼요. 그때 그리고 내 마음은 어땠는지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생각해야겠죠. 이 마음을 생각만 하면은 전달이 되나요? 아니에요. 바로 이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어떤 표현? 내가 감사한 마음이요. 감사해요. 기뻐요. 좋아요. 내가 슬퍼요. 속상해요. 저는 좀 슬퍼요. 속상해요. 혹은 사과하고 싶어요. 미안한 마음이요. 미안해요. 사과하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내가 글을 다 쓰고 나서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내 마음이 잘 전달됐는지 짐작하면서 쓰면 돼요. 다 쓰고 나서 어떻게 해주면 좋다고 했어요? 내가 전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혹시나 조금 이상하거나 내 마음이 잘 전달이 안 되면은 조금만 고쳤으면은 더 좋아요. 즉, 내 마음이 더 잘 전달된다는 말이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세 번째 수업 시간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